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우울하고 정말 긴장이 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박상미 교수를 찾아뵙고 이 불안의 시대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좋은 처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적으로는 불안이 오래 가면, 만성 불안으로 가면은 종착역이 어디냐, 결국은 인간이 우울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죠. 이제 그 코로나 블루가 우리가 어떻게 정말 현명하게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역시 우리 박상미 교수의 처방을 오늘 다시 한번 들으러 정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가지고. 네. 실제로 우리 요즘 보면은 정말 코로나 블루가 맞습니다. 우리도 뭐 느낄 네. 정도의 메이크업으로. 네. 예. 저도 3월부터 지금까지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집에서 계속 혼자 카메라 보고 얘기하고 혼자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과정을 하니까 집에서는 굉장히 바쁜데 사람을 안 만나고 계속 집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재택근무하느라 집에 계신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아서 특히 일용직, 계약직이던 분들은 일자리 잃은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래요. 또 제 주변에 프리랜서 강사들은 네. 수입이 계속 0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네. 이제 끝날 것 같다 하던 기대가 없어지니까 우울증이 온 친구들이 너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박사님, 정말 우리가 이 일반인들의 우울에 대한 답도 찾아야 되지만, 제가 최근에 저도 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었어요. 요즘 전화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확진자가 되어서 굉장히 아픈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아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상인으로 안 받아주는 겁니다. 저런. 예. 근데요, 박사님, 확진자, 사망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지금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 5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굉장히 해를 끼치는 사람, 해를 끼친 사람 또는 앞으로 끼칠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이분들은 우울하고 힘든 걸 어디 나가서 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왕따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왕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왔던 청년은 본인은 다 나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일하시던 곳에서 확진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 가게도 문 닫고, 그리고 가게도 왜 전부 방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직장이 폐쇄되고 부모님 두 분은 잘리고 또 형은 몇 년 동안 준비해온 회계사 시험을 보러 가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본인은 다 나았지만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너무 큰 피해를 입어서 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다. 아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제 후배가 이 방역 업무에 이제 얼마간 거들어줬는데,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IMF 때 이 감원 리스트를 만드는 책임을 졌어요. 아이고. 그렇게 힘이 들었다 그럽니다. 네. 뭐 그때는 정말 그랬겠어요. 차라리 내가 그만뒀지. 어떻게 죄를 그만둘 수가 있느냐.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괴로웠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있어. 네. 너는 절대로 그런 인사 담당은 하지 말아라. 네. 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방역 업무를 이제 막상 하고 보니까 굉장히 냉정해야 된답니다. 네. 이 문을 닫으면 당장 이 사람들이 올 저녁거리가 없는데, 네. 그런데도 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인사 담당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입장이다, 이게 처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게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참, 이제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우리 생각보다도 몇 배 더 가슴이 아팠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예. 코로나에 걸리고 또 우리 가족이 확진자가 됐다는 건 이 가족 전체가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해자가 가해자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방역 업무를 하신 분도 예.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할 임무를 다했을 뿐인데 예. 그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나의 생계를 그럼요. 문 닫게 하는 가해자로 또 느껴질 그럼요. 것이고 예. 사실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해자인데 예. 우리들끼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어서 예.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 예. 과정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확진됐던 분들, 확진자 가족들 전화 상담을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책에 박사님과 제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을 보내드렸어요. 야하. 이 책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근데 이 책에 참 멋진 말이 나옵니다. 니체가 한 말이지요.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죠. 제가 그 문장에 다 밑줄을 그어서 주었어요. 이 코로나도 우리를 죽이지는 못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이 시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강하게 의미 있게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의도에 부합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뭐였냐면 정말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 입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 괴로움에 빠져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웃들 대신에 내가 대신 걸려서 고통을 대신 겪은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확진자가 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백신도 만들고 치료약도 만들고 한국 의학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돋보이는 결과물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내가 확진자로서 임상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면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럼 내가 의미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답을 찾은 사람도 있었어요. 와우. 이 책의 질문에 묻고 답하면서 예. 답을 그렇게 찾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같이 막 울었습니다. 전화기를 와우. 잡고. 예. 대단한 양반이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제약회사들이 가장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한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그 약이 지금 러시아에 확진자가 많지 않습니까? 러시아 확진자들 대상으로 임상이 벌써 3상 실험 단계에 가 있더라고요. 2주 뒤에 효과가 있나 없나 결론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따지면 그 많은 확진자들이 그 임상 실험에 나는 참여하겠다. 네,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약으로 우리가 실험도 해볼 수 있고 앞으로 예방 백신도 우리가 맞을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주변에서 확진자였던 사람, 확진자 가족인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바이러스 취급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냐. 당신 덕분에 우리가 앞으로 그런 백신도 맞을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참 우리 대신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참 우리가 이 한국 사람의 뭐 하나의 약점이면 약점이랄까.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본 한국 사람이 때로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선생님은 항상 보면 아주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환자들이 쉽게 그 이해를 하고 설득력 있게 알아듣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너무 감정적입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이 그거 좀 확진자로서 정말 격리돼서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맞습니다. 그 자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이 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정말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분이 정말 참 피를 자기가 제공함으로써 인류 사회 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나를 죽이지 못한 것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의 불안과 우울이 우리 국민들을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를 한번 앓고 난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생리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강성 체질을 얻게 된 것이죠.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또 저는 우리 국민들 대단하다 느끼는 게 제가 가까운 곳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걸 금지하니까 혼자 마스크 끼고 산행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혼자 자전거 타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혼자 살살 조깅하는 분들. 스스로 이 우울을 극복하고 더 힘을 기르고자 혼자서도 건강하게 뭔가 마음을 가꾸는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잘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신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한국인은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제일 하기가 힘든 사람이 맞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걸 거리를 두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협력을 잘해서 이렇게 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이완율을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에 정말 이번에 끝나고 나면 이 국격이, 나라의 품격이 한 단계 올라간다 하는 의미에서는 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박사님과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코로나 시대의 불안과 우울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저도 참 반가웠고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이 고통을 이겨내 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우울을 나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방법을 또 박사님과 제가 이 책에 많이 안내를 해 놓아서요.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불안과 우울,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겪게 되는 하나의 심적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많은 정말 처방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사람마다 아마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처방의 원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 참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아주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박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